안녕하세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입니다. 오랜만에 자본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우연히 버핏 관련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짧은 영상 안에 굉장히 많은 통찰력이 들어있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늘 유익한 영상과 함께 깔끔한 번역으로 영상을 올려주시는 메이킹알파 채널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스틸 사진을 위주로 한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원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이킹알파 채널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Tonight, Warren Buffett, America's second richest man. 일단 이 영상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촬영이 된 시점은 1999년 2월 24일입니다. 1999년은 아시다시피 기술주 버블이 한참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물론 정점은 연말인데요. 연초니까 정점은 아닐지라도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 국영제 기업에 집중하는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는 시점에서 출연했다.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핏이 아시다시피 인터뷰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가서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오마하로 직접 오신 거예요. ABC 방송의 나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됐는데 ABC 방송은 버핏이랑 캐피탈시티즈라는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력 종목인 캐피탈시티즈가 ABC 방송을 흡수합병을 했고 그래서 아마 ABC 방송에서 섭외가 왔을 때 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인터뷰가 촬영된 장소가 데어리 퀸이라는 점입니다. 버크셔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이참에 본인의 회사의 제품도 좀 홍보하는 그런 버핏의 세일즈맨적인 측면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서 저의 해설을 가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you are the very opposite of the typical internet investor today. I mean, I have sort of images of these kids hunched over their computers, buying one minute, selling the next minute. That's not you. I don't have a computer at the office for me. I mean, there for other people there, but not me. You don't use a computer. I don't have a computer. I use it at home to play bridge, but I don't use it in the office. Because? It's of no utility. I mean, all I'm trying to do is buy a piece of a business at an attractive price, and the computer doesn't tell me how to do that. 기술주 열풍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던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넷 때문에 전자거래, 우리로 치면 이제 HTS가 미국에서도 한참 보급이 되고 있어서 그 툴을 활용해서 또 데이 트레이더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또 그걸 HTS를 사용하는 층이 젊은 층, 그리고 젊은 층이 열광하는 기술주였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어가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버핏이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죠.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있었던 때에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확증시켜주는, 혹은 그러지 않더라도 좀 깜짝 놀만한 얘기를 한 거죠. 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이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는 여기에 담기는 함의는 본인은 매분 매초 바뀌는 그런 시세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적인 업무,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 그리고 브릿지 게임 얘기를 잠깐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브릿지 게임을 할 때는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근무 중에는 시세를 보기보다는 사업 보고서를 분석을 하고 읽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할 때는 브릿지 게임을 한다. 이게 이제 버핏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you look at what's happening to Wall Street today, the incredible, I mean, companies that go up 100, 200% over a week or two, and then maybe drop 50% over a day. Does that make you nervous? Well, it's more exaggerated now than most of the time in the past, but we've had a lot of speculative activity and all kinds of things over the years in markets, and it frequently doesn't come to a good end, but it'll be with us 100 years from now, just as it was with us 100 years ago. Well, it's just a lot faster now. There's a lot of action, and people are day trading and that sort of thing. The one piece of advice I'd give them is don't do it on borrowed money. But many of them are. I know. I mean, they're buying on margin. Yeah. Why? Some of them will come to a bad end on that. Because? I hope. Well, because things don't go up forever, and a lot of the valuations strike me as extreme. And if you own them on borrowed money and they go down one day,
you don't get to play out your hand. 자, 여기서는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또 진행자가 물어보죠. 너무 변동성이나 이 투기하는 행위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도 인터뷰어는 버핏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거나 반감을 표현하는 그런 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핏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9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투기 열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 있어 왔는데 이번이 더 특별하고 이번이 더 심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면 200년 전, 뭐 네덜란드의 뭐 튤립 투기라든지 100년 전이라든지 뭐 대공황 전이라든지 늘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은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투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그게 뭐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투기적인 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하는 조언은 투기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써서 투기를 하지 마라라는 게 사실 버핏이 되게 온건한 톤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뷰를 하는 시점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시점에서 레버리지를 넣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가로 상당 부분 떨어질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이제 게임에서 아웃이 돼버리는 제로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날 거를 우려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두 가지는 투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채널의 댓글에서도 아무래도 가치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과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점 한 가지와 또 다른 거는 투기를 하더라도 이제 레버리지를 쓴 투기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버핏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를 시사점으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이어가 Talk 보도록 for a moment 하겠습니다. about your own philosophy compared to what you see going on right now. Because again, your philosophy is, as you once described it to me, you called yourself an elephant hunter. You say, I sit there in the tall grass and I wait there with my elephant gun till I see an elephant come along. Yeah. And then I shoot it. But you may, I mean, what you really mean is that you'll sit there and you'll study a company over a period of months or even years until you're finally convinced that that's the right company for you. That is about as far from the way that a lot of trading goes on today as anything can be. 이 진행자도 굉장히 그 레전드 인터뷰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버핏의 스타일을 잘 이해를 하고 오신 거예요. 당연히 버핏을 만나는데 뭐 공부를 안 하고 왔을 리는 없죠. 이미 이때도 유명하신 분이었고. 근데 이분의 이제 진행자의 말만 한번 해부를 해보면요. 이거는 제가 그 자주 말씀드리는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가는 빠질 때 산다. 요 얘기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진행자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코끼리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 버핏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건 두 가지 그 함의를 가지는데 버핏은 그 버크셔의 자산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짜잘한 거 몇 개를 사가지고는 전체 수익률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투자 대상을 항상 찾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의 비유적 표현으로 코끼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자의 얘기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으로는 버핏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공부한다는 요 말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리서치의 공식, 기업 분석의 어떤 왕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게 딱 각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사업 보고서 탁 읽고 전자공시 보고해서 탁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경영자도 판단하고 사업의 변화도 간파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사항을 추적하면서 수개월 내지는 수년 동안 공부한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이 코끼리를 잡듯이 투자를 하는 건데 버핏이 그렇게 리서치를 한다는 거죠. 이제 버핏 같은 천재 애널리스트조차도 그 리서치를 단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계열을 통해서 파악한다는 거. 이 점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버핏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Yeah, the key, if there's one key to what I do, it's I look at every share of stock as being a part of a business. So if I'm going to buy 100 shares of General Motors or General Electric or whatever it may be, I try and look at what the whole business is selling for, and then do I want to buy this tiny little piece of that business at that price? That means I think about the business. I don't think about the price action of the stock, or I don't think about what people are saying they're going to earn next quarter, or anything of the sort, or look at charts. I just try and look at the business. 자, 이제 버핏이 거침없이 이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늘 들어왔던 얘기, 정말 버핏의 생각의 기저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버핏은 주식을 볼 때 어떻게 본다? 해당 기업의 일부로 본다.
다시 말하면은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로 본다.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부분을 사지만 분석을 하거나 대상으로 볼 때는 기업 전체가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본다. 이 여기서 말하는 얼마나라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시가총액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인수할 만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전체로 파악한 다음에 인수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로 보고 일부를 사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버핏처럼 자산이 커서 계속 사다 보면은 뭐 상당한 소유권을 갖게 되겠지만 전체를 인수하는 딜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살 때는 그냥 일부를 사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기업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부연을 한 게 다음 분기 실적을 가지고 플레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와 함께 나는 차트를 보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가 경험한 2000년부터의 어떤 투자 방법의 변천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차트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실적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이 분기 실적을 보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실적에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이 현상이 또 어떻게 보면 역효과라고 볼 만큼 좀 너무 예민해진 듯합니다. 근데 버핏이 실적을 안 보진 않겠죠. 하지만 짧은 시계열의 분기 실적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뭐 사고팔고를 하진 않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시적을 가지고 개별 기업의 변동성이 너무 큰 여기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에 관한 얘기는 저도 댓글에서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대표님은 차트 혹시 보시나요? 차트를 보신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 간단하게 댓글을 다는데 저는 차트를 안 봅니다 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펀더멘털도 보고 차트도 같이 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마치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으면은 뭐 천국이나 극락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프로의 세계에서는 하나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한 가지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은 사실 그 장점을 살리는 쪽이 낫지 어설픈 방법을 더하는 게 전체적인 승률을 높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트를 보시냐, 차트가 유용하냐 라는 거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의 답변은 지금 영상에서 얘기하는 버핏의 답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I have to understand the business. A lot of businesses I can't understand. I can understand Gillette. I can understand Wrigley's chewing gum. I mean, those are things that I can understand, and I kind of, when I say I can understand them, it means I have a pretty good idea of what they're going to look like 10 or 15 years from now. That's understanding a business.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여기 좀 별표를 좀 많이 치고 싶은데 이 토막은 능력의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핏이 이 짧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 분석을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본다. 이러다가 결국 이제 능력의 범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버핏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해당 기업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당신의 능력의 범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능력의 범위는 질레트, 리글리 이제 이런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토막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들 어떤 한 기업을 그냥 훑어보고 이 기업이 무슨 제품을 만들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정도를 아는 거를 가지고 나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잖아. 이걸 가지고 능력의 범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버핏의 설명에 따르면은 능력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지 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10년에서 15년 후에 미래가 비교적 확실하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보이는 거를 본인의 능력의 범위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시랑 연결을 시키면은 질레트, 리글리의 10년, 15년 뒤의 모습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잘 그려지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집중한다. 버핏은 뭐 투도 모르고 빌 게이츠 친구잖아요. 근데 안 사잖아요. 를 모른다. 뭐 예를 들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많은 기업들을 보시는 분인데 안다 모른다 이런 차원으로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10년 15년은 버핏 같은 천재 그 정도의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그려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도 대략 한 뭐 5년 내지는 8년 또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은 질레트 리글리에 의해서 보듯이 뭐 공부를 많이 할수록 능력의 범위가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선택의 자체에서 어느 정도 능력의 범위가 결정된다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글리 질레트는 버핏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온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들의 본질 자체가 10년, 15년이 그려질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 이 점에서 대부분이 갈리고 거기에 공부를 통해서 능력의 범위를 완성한 거지, 공부라는 행위 자체에서 능력의 범위가 완성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토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ing on the growth then of the businesses that you bought. Yeah, that's all. Yeah, I mean, we own See's Candy, for example. I haven't had a quote on See's Candy since we bought it in 1972, but I know the business is doing okay. I don't need a quote on it. And, you know, people manage to live through Saturday and Sunday without getting quotes on their stocks. If the stock exchange closed for a year or two, for a real investor, it wouldn't make any difference. 지금 영상에서 인터뷰어가 매수한 기업의 성장을 믿으시는군요 라고 물어보니까 버핏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That's all, 그게 다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억울해하는 가치 투자자를 향한 편견, 오해, 대표적인 게 이 사람들은 성장을 중시 여기지 않고 성장을 안 본다는 말인데, 버핏은 여기에 대해서 성장이 다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좀 속이 시원하던지, 전 사실 권위가 좀 약하잖아요. 버핏 같은 권위로 나는 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제발 이 시점부터는 가치 투자자들은 성장을 보좌한다는 말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투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버핏은 컨셉적인 성장주가 아니고 실체적인 성장,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력이 성장한다는 걸 중요한다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즈캔디 얘기를 하는 거죠. 시즈캔디는 물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가 존재하진 않지만, 심지어는 주가가 매분 매초 나오는 종목조차도 시즈캔디처럼 생각하라는 권유의 말씀으로 저희가 바꿔서 이해하면 됩니다. 시즈캔디를 통해서 버핏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매기는 가격이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실체, 기업의 수익력, 시즈캔디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은 누가 어떤 가격을 시즈캔디에 매기더라도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이걸 가지고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기업의 수익력이 올라가는 한은 나는 이 회사가 성장한다고 믿는다. 이 회사는 성장주다. 비록 캔디를 만들지라도. 이게 시즈캔디를 얘기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시장 상황과 연관된 이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I sometimes have the feeling, as I look at the stock market today and investment as it is carried out today by so many millions upon millions of people, that to some degree we're engaged in a bit of a pyramid scheme here. That, you know, as long as everybody keeps putting money into the market, it's going to do well, but one of these days somebody may say, whoa, bad idea. Am I being silly about that? No, or? if we had a town and there were 100 people and we all had 100 houses, we all agreed to sell our house to each other at the end of each year up 20%. We kept doing that, we'd all feel very prosperous, and the problem would be is when somebody left town, and then we'd have 100 houses for sale, and or one extra house for sale, and we'd find out what houses were really worth at that point. 자, 이 진행자께서 피라미드 스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단계라고 언급하셨는데 99년 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분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정도로 큰 회사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이제 닷컴이 붙어 있거나 한 이유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넘어서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이분이 보고 다단계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죠. 실체와는 별개로 그냥 누군가가 계속 뒤따라서 사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그게 이제 몇 배씩 올라가고, 심지어는 훨씬 실체적으로는 작은 회사인데 실체가 더 큰 대기업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버핏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비유의 대가이신 버핏께서 정말 환상적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피라미드 스킴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마치 이 100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치단결해서 영차 하면서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현재 99년에 주식시장에서도 특정 개별 종목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이 언젠가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에서는 100명의 영차 일치단결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한 명이 배신하고 나가서 외부에 이 집을 팔았을 때, 근데 외부에서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 나머지 99명과는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좀 더 본질 가치에 기반해서 거래를 했겠죠. 근데 이 100명이 계속 매년 20%씩 올려가지고 집 한 채 예를 들면 뭐
100억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 명이 이 집을 100억일 리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10억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99명이 멘붕이 오는 상황. 그러니까 시세가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정말 예언적인 비유가 된 게 실제로 그 다음 해, 딱 1년 후인 2020년 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시대에 남을 만한 IT 버블은 종언을 고하고 폭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학자들이 이때의 상황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이 락업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자들이 못 파는 이 락업 기간이 풀리고 그 풀린 기간이 대부분 2000년 초에 몰려 있었는데 이때 내부자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즉 이 백채의 집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집을 팔고 떠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스킴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탁월한지 뭐 비유 자체도 그렇지만 IT 버블이 붕괴된 그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한,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비유를 다른 책에서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영상에서 이 비유를 보고 또 이런 비유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쾌감이 있었던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세장에 대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Is 하겠습니다. that part of what's wrong with the market today? No, what happened is over the last 15 years, stocks have gone up terrifically. In fact, since 1982. There have been two very important drivers of that. One is interest rates have generally gone down, and return on equity in businesses have gone up. Those are very good reasons for stocks to go up. After a while, the very act of stocks going up starts drawing in other people who get excited about the fact that their neighbor made a lot of money, or maybe they made a little money over the past years. And the action of the market itself captures the attention of more and more of the participants as opposed to the businesses themselves. And that's when you get into dangerous periods. Is that where we are? We're into that to some degree, sure. 네, 여기 이제 버핏의 팩트 폭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82년부터의 강세장을 딱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 아시다시피 볼커가 높이 올려놓은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82년부터 강세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기업들의 ROE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차입 매수라든지 뭐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ROE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체의 수익력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강세장이 이어지게 됐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을 이 두 가지로 깔끔하게 해석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결국은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리고 거기에 기업이 자기의 수익성을 입증을 하게 되면은 강세장이 자연스럽게 또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졌던 강세장도 딱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버핏이 설명하는 그 강세장에 참여하는 그 경로가 마치 그 한국 시장의 그 코로나 시기와 유사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해서 속으로 조금 좀 웃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참여자의 주의를 끈다. 이때가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강세장 자체가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코로나 이후에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2006년 7년도에 중국 시장 혹은 현재의 미국 시장, 이게 다 마찬가지 지금 경로를 생각해보시면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강세장의 초기에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낸다는 상태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비슷한 각도를 꿈꾸면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나는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본질은 강세장 자체가 유인의 요소였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버핏이 날리는 팩트 폭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99년의 시장을 한마디로 그냥 진단을 해버리죠. 지금이 위험한 시기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버핏이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하죠. 99년 시장이 굉장히 버블이었음을 버핏은 이미 연초에도 간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How dangerous a period is it? You never know. I mean, you No, know. of course you never know. But You know that valuations are high by historic standards. You know that the level of speculation is high by any historic standard. And you know that that doesn't go on forever. But you don't know when it ends. it's gone on for a very long time, isn't it? Yeah, but it's gathered a lot of momentum in the last few years. The last 3 years prior to this one, when the S&P has gone up more than 20% every year, that's almost unprecedented. 네, 여기서 버핏이 어떤 요소를 위험 신호로 판단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전반적으로 살만한 주식이 없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분위기.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정량적, 정성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확실한데 버블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인터뷰가 촬영됐던 2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강세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에서 강세장 끝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버핏이 틀린 말이 됐겠죠. 근데 생각보다 버블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버핏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블은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서 피해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또 왜 버블에 숏을 치면 안 되는지를 또 설명 좀. 왜냐하면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여기서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하나와 장담할 수 없는 것 하나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lot of amateurs in the game today? Yeah, and it's, it attracts people. Well, sure, as long as they're making money. Yeah. And those people will get flushed out very easily compared to people who really want to buy a business. 여기서 또 팩트 폭행이 이어지는데요. 이 상승장에 이끌려 시장에 들어온 아마추어들은 쉽게 휩쓸려 나갈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투기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세장을 보고 강세장 자체에 끌려서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준비가 안 된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휩쓸려 나가는 걸로 끝난다라는 이런 어떤 한 사이클, 강세장이 탄생해서 이게 몰락하는 과정까지를 5분 남짓한 인터뷰 영상에서 버핏이 그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99년에 들어왔던 많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IT 버블의 붕괴와 함께 많이들 정말 그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특히 이 VIP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얘기는, 버블이 진행이 되는 동안 사실 시장에 머물러 있는 건 좀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99년도 마찬가지였지만 버블이 낀 종목들은 잔뜩 꼈는데, 반대로 저평가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저평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99년에 새로운 기술이 폭등을 하기도 했지만 롯데의 PER이 0.8배가 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었거든요. PER 0.8배를 선뜻 못 사는 것도, 버블이 꺼지면은 같이 꺼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잘 못 사시거든요. 근데 버핏은 진심으로 기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핏도 이때 주식을 다 비우셨던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싼 종목들을 계속 들고 버티셨는데, 최종적으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부터 위너가 됐고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위너가 됐습니다, 이때. 그래서 결국은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진심으로 기업을 사고자 하는, 그만큼 분석이 돼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 버블을 견뎌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게 5분 34초 되는 영상인데요. 제 강의를 1시간 보는 것보다 5분이 조금 넘는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 영상도 따지고 보면 이 버핏의 얘기를 해설을 섞어서 길게 늘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투자에 많은 지혜를 버핏에게 빚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거 주옥 같은 영상을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또 얼마나 좋아졌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제가 해보기도 하고, 이런 자막을 달아주시는, 또 수고를 해주시는 분 덕분에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이런 영상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옥 같은 영상에 해설이라는 숟가락을 한번 얹어봤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다시 한번 나의 투자를 돌아보시고 버핏이 얘기하는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경고하는 것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익히 아는 내용이고 다시 그냥 복귀해보게 됐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실천으로 조금 더 옮기려는 노력을 경주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낌없이 본인의 생각과 지혜를 나눠준 버핏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돌리면서 숟가락을 얹은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